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재 교학사거 한국어로 마스터하는 ITQ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2016 110 파워포인트 110페이지죠. 실전 확인 문제 5번 차트 슬라이드 만드는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먼저 우리가 작업해놨던 실전 확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5번 슬라이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슬라이드는 안쪽에 있는 요 차트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고 묶은 세로막 대형 그냥 그대로 확인 누르시면 되겠죠. 예, 누르고 엑셀 창이 뜨면 지금 현재 주어진 게 항목이 5개고요. 항목은 5개고 계열은 항상 2개 나오는데 지금 2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 하나를 지우는데 알파벳 머리글 D에 꼭 찍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 계열 1번은 비율이고요. 자, 계열 2번은 뭐 안 넓혀도 상관없지만 제가 넓혀서 국가 총 배출량입니다. 국가 총 배출량. 자, 그리고 항목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그래서 이렇게 엔터 치면 메시지 창 뜨면 확인. 자, 그 다음에 비율 입력하도록 하죠. 퍼센트죠. 2.5%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0이 하나 더 달라붙죠. 요거 조금 있다가 내가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 끌어당겨 내놓고 순수한 숫자만 복사를 해서 순수한 숫자만 한번 넣어볼게요. 3.8 5.8 8.0 10.2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국가총 배출량 자, 631 646 659 674 688 이렇게 해서 내용 입력이 다 됐죠. 자, 엑셀에서 이렇게 창이 뜨면 내용 입력만 하시고 자, 요걸 만약에 수정해야 돼. 이 내용을 좀 수정해야 될 때는 일단 이걸 닫고 자, 여기에 데이터 편집이라고 있는데 여기 누르면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 요걸 눌러서 필요한 수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때 엑셀 기능을 좀 알아야 되겠죠. 엑셀 기능을 좀 알아야 되는데 참고로 지금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 이렇게 퍼센테이지 자릿수를 맞출 때는 자, 여기에 셀 블록이라고 하죠. 통통한 십자가 모양이 있대. 통통한 십자가 모양일 때 쭉 끄면 셀 블록이 치시고 여기에서 지금 홈 메뉴에 자릿수 늘리는 거, 자릿수 줄이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건 늘리는 거고요. 요건 줄이는 거죠. 그럼 요걸 줄여서 뒤에 있는 0을 한 자리씩 다 줄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맞췄으니까 빠져나가도 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차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입력이 됐으니까. 자, 먼저 디자인의 레이아웃에 가서 레이아웃 5번 형식을 지정하고 필요 없는 거 축 제목 지우고요. 괄호를 쭉쭉 꺼지 눈금선 지울게요. 여기 사용되는 전체적인 글꼴은 자, 홈에 가서 자, 도둠체 16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쭉 끌어당겨 내려서 도둠체 16포인트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검은색으로 지정하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외곽선 바깥쪽 테두리 넣어야 되니까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의 검은 거. 자, 여기 서식에 왔으니까 이왕 왔으니까 자, 도형 채우기에 가서 노란색으로 해서 차트 영역 노랗게 채우고 막대 뒷배경 찍어서 그림 영역은 흰 색깔로 채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목 수정을 하도록 하죠. 자, 제목 탄소 배출량 추이와 비중. 자, 글 적었으면 ESC하고 홈에 오고 여기 사용되는 글꼴 궁서체 24포인트 글자 검은 것이 굵게 예. 이렇게 하고는 서식에 와서 여기 도형 있는 이 부분 세 부분은 각각 한 번씩 들어갑니다. 도형 채우기는 항상 들어가서 흰색
윤곽선 항상 검은색. 이건 정해졌고 효과도 그림자인데 그때그때 틀립니다. 지금 지시된 효과의 그림자 모양이 오프셋 아래쪽이네요. 자, 그럼 오프셋 아래쪽. 이렇게 해서 제목을 완성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끝근선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임의로 막대 아무나 한 명을 찍고 디자인에 가시면 여기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있습니다. 자, 요걸 누르고 끝근선으로 만들 대상은 국가총 배출량입니다. 자, 국가총 배출량 부분에 여기 눌러서 끝근선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끝근선 요거밖에 시험에 안 나오죠. 그래서 요 모양을 선택해주고 보조축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중축 혼합형의 차트가 완성이 되면 확인을 누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점, 끝근선의 점 부분을 제가 모양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에다 대고 더블 클릭. 자, 이렇게 계열 서식이 떠야 됩니다. 혹시 요소 서식이 뜨면 닫고 노란 부분 눌러서 다시 여기다가 대고 잘 더블 클릭을 잘 해주시면 계열 서식이 뜹니다. 계열 서식이 뜨면 페인트 통 누르고 표식 누르고 표식 옵션 누르고 기본 제공 누르고 별거 아닌데 눌러서 들어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각형 모양 크기 얼마 10 이렇게 해서 자, 표식점을 바꿔줬습니다. 자, 다음은 오른쪽에 숫자 간격이 안 맞죠. 자, 이 숫자 간격이 안 맞는데 요거 맞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왼쪽에도 소수점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요것도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소수점 안 나오는 거 먼저 맞춰 볼게요. 숫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 자,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표시 형식이라고 있고요. 이 표시 형식에 보면 소수점 자릿수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0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닫아 볼게요. 소수점이 안 나오죠? 네. 다음 오른쪽에 있는 숫자 자릿수 맞춰 볼게요. 자, 숫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 자, 최소값이 얼마? 0. 최대값은 얼마? 800. 예. 단위는 200씩 가고 있죠. 200. 자, 이렇게 해서 좌우측에 축에 있는 숫자들을 다 맞춰줬습니다. 축에 있는 숫자들 다 맞춰줬고요. 자, 그 다음에 레이블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레이블 하나 집어넣는 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끝근선 전체에다 레이블 넣으라 그랬으니까 끝근선 아무나 한 명을 찍으면 전체가 다 선택이 될 것이고, 자, 이때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해 가면 데이터 레이블 점 위쪽에 숫자가 있으니까 위쪽을 선택해서 레이블을 다 집어넣어서 값 표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로 자, 요 밑에 있는 부분에 데이터 표 부분이죠. 선을 검은색으로 지정하도록 하죠. 자, 숫자에다 꼭 찍고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검은 거. 왼쪽에도 숫자에 꼭 찍고 도형 윤곽선 검은 거. 오른쪽에도 숫자에 꼭 찍고 도형 윤곽선 검은 건데, 자, 요즘에는 출제가 안 됩니다. 요즘 출제가 안 되는데 여기에 왼쪽에 있는 숫자에 보니까 보조축 눈금이 나가 있죠. 자, 요거는 또 숫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하시면 자, 여기에 눈금이라고 있고요. 주 눈금에 보시면 이걸 안쪽으로 지금 눈금, 바깥쪽으로 눈금, 바깥쪽이네요. 바깥쪽으로 눈금이 지금 꺼지가 있죠. 예, 이걸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꼽히치고 닫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표가 완성이 됐고요. 자, 도형을 집어넣는데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죠. 자, 그러면 삽입 도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리고, 자, 내용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붙여서기죠. 에너지 절감 띄우고 인식 필요. 글 적으면 ESC하고 홈. 여기에 지시된 글꼴은 도둠체 18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둠체 최근에 거 18포인트. 자, 검은색을 지정하고 글자를 가운데로 모르겠습니다. 좌우 가운데는 여기 눌러서 눌러주면 되고, 상하 가운데는 텍스트 맞춤 여기 중간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자, 글자 길이를 맞추고 높이도 뭐라고 맞춰주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문제가 있는데 이 책은 2007 그러니까 마이크로오피스 2007 버전일 때 만든 책이라서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수정을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수정이 안 돼 있는 상태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서식에 가서 도형 스타일을 지정하는데 황록색 강조 3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강조 3번 형식을 하나 요걸 지정해 주도록 하죠. 미시효과로.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황록색 강조 3번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저장을 하고 제가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요. 자, 이번 문제도 5번 슬라이드에 가서 제가 안쪽에 있는 차트 모양 누르고 세로 막대형 확인. 자, 계열 3번은 필요 없으니까 알파벳 머리글 뒤에 꼭 찍고 오른쪽 버튼으로 삭제 날리겠습니다. 자, 계열 1번은 발생 횟수네요. 자, 발생 횟수. 자, 계열 2번은 피해액입니다. 자, 항목은 강풍, 대설, 태풍, 호우, 그 다음에 태풍 호우. 엔터 치면 메시지 창이 뜨겠죠? 확인. 자, 이제 값을 집어넣도록 하죠. 자, 55회, 153회, 218회, 652회, 830. 자, 그 다음에 피해액은 1000단위가 넘어갑니다. 1000단위가 넘어가는데 제가 일단은 쉼표를 하나만 찍고 7,994 이렇게 해서 하나만 넣고 여기 와서 되돌아와서 가는 십자가 잡고 여기 가는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가는 십자가 모서리 핸들에 잘 갖다 대면 나오죠. 쭉 끌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는 이제 숫자를 치면 되겠죠. 278 107 그 다음에 443 386 55네요. 그 다음에 634 436 마지막에 1077 822 이렇게 해서 내용 입력이 다 됐습니다. 엑셀에서는 이렇게 핸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밑에 셀 포인트라고 하죠. 이렇게 움직이는 셀 포인트의 오른쪽 구석에 있는 점, 이걸 핸들이라고 하는데 채우기 핸들. 여기를 자꾸 당기면 복사 기능이 있으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일단 여기서 내용 다 입력돼서 이 창은 이제 필요 없어서 꼽혀치고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자인에 가서 레이아웃 5번 형식, 필요 없는 거 축 제목 지우고, 꺼진 눈금선 선택해서 지우고, 홈에 와서 여기 사용되는 전체적인 글꼴이 굴림체 16입니다. 자, 쭉 끌어내렸다가 올려서, 자, 굴림 전체적으로 16포인트. 자, 외곽선을 넣어야 되니까 서식에 도형 윤곽선에 검은 거. 자, 이때 여기 서식에 왔으니까 도형 채우기도 해결하죠. 노란색. 그림 뒤에 있는 배경에 찍고 여기는 뭐라고? 항상 흰색. 자, 그리고는 이제 본격적으로 참 여기 홈에 와서 글자 검은 것도 다 틀렸네요. 자, 제목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유형별 피해 발생 현황 갈로 열고 단위 콜론 1000 갈로 닫고 글 적으면 ESC 하고 홈에 와서 여기 사용되는 글꼴이 시험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제목도 특이하게 도둠체 24 굵게 일어났네요. 자, 갑시다. 그러면 지가 지시한 거 도둠체 24 굵게 뭐 검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식에 와서는 똑같죠. 이게 도형 부분에 각각 한 번씩 들어가겠습니다. 채우기에 넣으면 항상 흰색, 윤곽선에 넣으면 항상 검은 거. 효과에는 그림자가 시험 문제 출제되는데 지시된 그림자가 오프셋 아래쪽이네요. 자,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제목이 완성이 됐고요. 자, 이제 이중축으로 끝근선을 포함해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막대 아무나 한 명 찍고 디자인에 데이터 차트 종류 변경에 가서 눌러서 끝근선 대상이 피해액이죠. 피해액 부분에 끝근선 네 번째 거 표식이 있는 끝근선 고르고 체크 표시를 해주고, 그럼 이렇게 유형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맞으면 이제 하기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점 부분을 제가 네모 모양을
크게 만들어 주도록 하죠. 점에다 대고 더블 클릭. 페인트 톤, 표식 옵션, 기본 제공. 자, 네모 모양 고르고 크기 얼마? 10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이 끝건선 모양이 약간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양. 완만하다 그러죠.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모양 기능이 있는데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점에다 대고 더블 클릭 하고 이 계열 서식에 약간 선이죠. 이 선. 여기 맨 밑에 선을 골랐는데 맨 밑에 보면 완만한 선이라고 있습니다. 완만한 선. 이걸 체크하시게 되면 선이 약간 이게 부드럽게 이렇게 움직입니다. 부드럽게. 예, 이렇게 해서 완만한 선이라는 작업을 문제에는 지시 안 돼 있지만 지금 그런 모양이네요. 예,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레이블이죠. 레이블. 맨 끝에 있는 점에 대해서 레이블인데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왼쪽에 축을 먼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축에 보니까 왼쪽도 안 맞고 오른쪽도 안 맞습니다. 양쪽 다 맞춰야 되는데 한번 맞춰 볼게요. 자, 왼쪽 숫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 최소값 0이고요. 최대값이 1000입니다. 20, 100, 1000. 단위는 200씩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위가 200씩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는 제가 닫아야 되는데 1000에 보니까 쉼표가 붙어가 있어요. 1000에 보니까 쉼표가 붙어 있어요. 일단 닫고 보여드릴게요. 이 1000에 쉼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숫자에다 대고 제가 다시 더블 클릭하고 저 밑에 꺼내놓은 표시 형식에 가서 예, 여기에 숫자라고 고르고 1000단위 구분교 체크 표시되어 있죠. 예,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여기 1000에 숫자 콤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닫겠습니다. 자, 다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에 숫자 맞춰 보겠습니다. 숫자에도 대고 더블 클릭. 자, 최소값은 뭐요? 0. 최대값은 1200이죠. 1200. 자, 주 단위는 200씩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닫아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자, 이제 끝근선이 이 숫자 값하고 안 맞죠? 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세 자리마다 숫자 숨김 기능이 돼요. 상당히 엄청나게 어려운 난이도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맞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는, 이게 엑셀에서도 안 나오는 문제인데 상당히 고난이도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실은 1, 2, 0, 5, 1200이라고 뒤에 0이 몇 개요? 3개가 더 붙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예. 이것도 200이 아니고요. 200 뒤에 하나, 둘, 3개가 더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고 보셔야 됩니다. 예. 자료가 우리가 10만, 100만까지 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고 이걸 세 자리를 안 보이게 숨기기 위해서 써야 되는 기능이 바로 이 표시 형식이라는 건데요. 이 표시 형식에 사용자 서식 코드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서식 코드에 샵, 콤마, 샵, 샵 0인데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시험 문제 출제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콤마를 넣으면 여기 세 자리가 숨겨져요. 0 뒤에 콤마를 넣으면. 그럼 내가 추가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세 자리가 숨겨지는 형태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난이도가 엄청 높은 건데 예, 파워포인트 문제라고 보기는 보다 엑셀 문제라고 볼 정도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꽃표축을 일단 닫겠습니다. 예, 닫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죠. 레이블은 자, 끝근선 끝다리에 하나 들어갔는데 자, 끝에 들어갔는데 자, 클릭 한 번 더 클릭 하시고 자, 디자인의 데이터 요소 추가의 데이터 레이블의 점 위쪽에 있죠. 예. 자, 있습니다. 그럼 요 숫자도 마찬가지죠. 그럼 또 뭐 이것도 107 반올림돼서 파일에서 놔야 되거든요. 그쵸? 그럼 이 숫자 또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레이블 값 표시가 있고 이게 텍스트 형식에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고 이 값을 지정해 주려고 그러면 무엇이 말이 안 맞거든요. 예. 값 표시가 되는 텍스트 옵션은 레이블 옵션은 텍스트 옵션.
안 나오죠? 자, 표시 형식이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레이블이 아니고 표시 형식에서 아까 조금 전에 배웠던 기능을 그대로 써야 되는데, 자, 여기서 사용자 지정에 가서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했죠. 샵, 콤마, 샵 0하고 쉼표 하나 더 찍어주는 이런 모양을 뭐라고요? 예, 추가를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난이도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파워포인트 차트 문제 출제가 안 되는 그런 문제인데 조금 이 교재 출간하는 사람이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이런 것까지 문제를 왜 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뭐 엑셀 문제도 아니고, 예. 그래서 자격증을 따야 되는 입장에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출제가 되지 말았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냥 공부를 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이런 것까지 다 배우면 너무너무 좋죠. 예.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안 맞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로 이제 제가 각 검은 선으로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숫자에다가 클릭, 서식에 도형 윤곽선 검은 거, 숫자에다가 클릭, 윤곽선에 가서 검은 거, 자, 클릭, 윤곽선에 가서 검은 거. 또 여기 또 주축에도 또 눈금이 들어가 있죠. 또 이것도 뭐 출제도 안 되는 걸 갖다가 이렇게 내놨는데, 자, 눈금선에 가서 주축에 가서 안쪽이네요. 안쪽으로 이렇게 눈금이 들어가도록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안쪽에 눈금이 들어갔죠. 이렇게 쓸데없는 작업들이 너무 많은 그런 유형들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하면 뭐 파워포인트 아니라 엑셀 차트도 뭐 어마어마하게 잘 그릴 수 있는 그런 실력입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네요. 자, 삽입, 그 다음에 도형, 자, 구름 모양이죠. 설명선, 구름 모양의 설명선 고르고, 자, 가장 심각, 글 적으면 ESC하고 홈에 가서 여기에 지시된 글꼴이 도둠체 18포인트입니다. 도둠 18포인트, 글자 검은 거 가운데 몰아야 되겠죠. 자, 중간까지. 자, 꼭다리 이거 잡고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했네요. 자, 요거 서식의 도형 스타일에 지시된 스타일의 자주 강조 4번입니다. 자, 여기다 보시다시피 자주 강조 4번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강조 4번 형태를 그냥 주는 걸로, 강조 4번 형태를 주는 걸로 그냥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없는 내용을 갖다가 만들어 놓을 수는 없으니까. 예. 자, 여기까지 마무리 짓는 걸로 하죠. 자, 수고했습니다.